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다. 여 회장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풍경이 낯설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온 이곳은 그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올 이유가 없었던 곳이었다. 여기가 맞습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아꼈다. 말을 하면 뭔가 드러날 것 같았다. 무엇이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두려웠다.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늘어선 동네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좁은 계단. 여 회장은 이런 곳이 아직도 서울 근교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차가 멈추자 여 회장은 문을 열었다. 기사가 급히 내려 문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여 회장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구두굽이 고르지 않은 아스팔트를 밟았다. 한쪽 발목이 살짝 꺾였으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예, 회장님. 여 회장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주소를 3번이나 확인했다. 비서실장이 건넨 쪽지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 회장 또한 묻지 않았다. 다만 주소만 받았을 뿐이었다. 3층 건물이었다. 계단 입구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여 회장은 계단을 올랐다. 난간이 흔들렸다. 2층까지 올라갔을 때 숨이 찼다. 멈춰섰다.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숨을 고르고 다시 올랐다. 3층 복도는 좁았다. 202호, 202호. 그가 찾는 곳은 203호였다. 문패는 없었다. 낡은 철문만 달려 있었다. 여 회장은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벨을 누르려 했으나 멈췄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서 있었다.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 회장은 손을 내렸다. 등을 곧게 폈다. 턱을 들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문이 열렸다. 어머니? 목소리는 낮았다. 놀란 것 같지 않았다. 다만 조금 당황한 듯 했다. 여 회장은 아들을 보았다. 5년 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5년 7개월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법정이었다. 그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금 눈앞의 아들은 그때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다. 얼굴에서 살이 빠졌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옷은 헐렁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했다. 담담했다. 원망도 기쁨도 없는 눈빛.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들이 물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좁았다. 작은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부족했다. 그러나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 하나 없었다. 신발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앉으십시오. 아들이 의자를 권했다. 여 회장은 천천히 앉았다. 아들은 물을 따랐다. 유리컵에 담긴 물을 여 회장 앞에 놓았다. 차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 회장은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 재빨리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아들은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 같았다. 잘 지내냐? 여 회장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예. 몸은? 괜찮습니다. 일은? 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들이었다.
여 회장은 더 묻지 않았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물어서는 안 될 것들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여 회장은 손을 꼭 쥐었다. 아들은 창밖을 보았다. 비서실장한테 들었다. 여 회장이 말했다. 뭘 들으셨습니까? 내가 여기 산다는 것. 그렇습니다. 혼자? 예. 결혼은? 안 했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그러기를 바랐는지도 몰랐다. 결혼을 했다면 처자식을 이런 곳에서 살게 했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더 괴로웠을 것이었다. 언제부터 여기 살았느냐? 3년쯤 됐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저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여 회장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책장이 있었다. 책이 몇 권 꽂혀 있었다. 제목은 보이지 않았다. 낡은 소파가 한쪽 벽에 붙어 있었다. 쿠션도 없었다. TV는 없었다. 부엌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개수대 옆에 그릇 몇 개가 뒤집어져 있었다. 설거지를 끝낸 흔적이었다. 혼자 먹느냐? 예. 밖에서 먹지 않고 집에서 먹는 게 낫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먹으면 돈이 든다는 뜻이었다. 아니,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무슨 일 하느냐? 창고에서 일합니다. 창고? 물류센터입니다. 짐 나르고 정리하고. 여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의 손을 보았다. 거칠어져 있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본사 기획실에 있었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루고 회의에 참석했다. 손은 늘 부드러웠다. 힘들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밤에도 일하느냐? 새벽 타임도 있습니다. 여 회장은 눈을 감았다. 깊이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조여왔다.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 연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다니? 어머니께서 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연락을 바라지 않았다. 아니,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큰형님은 잘 지내십니까? 아들이 물었다. 잘 지낸다. 둘째 형님도요? 그쪽도 다행입니다. 아들은 미소 지었다. 얕은 미소였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여 회장의 가슴을 찔렀다. 너는? 저도 잘 지냅니다. 이게 잘 지내는 거냐? 말이 세 개 나왔다. 여 회장은 순간 후회했다. 그러나 아들은 놀라지 않았다. 저한텐 이게 잘 지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빚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담담했다. 체념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1,000억? 여 회장이 말했다. 그게 다 내 책임은 아니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들도 연루되어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알고 있었다. 아니십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여 회장은 입을 다물었다. 아들의 말이 옳았다. 그는 정말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 형들이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것, 외부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것, 장부를 조작한다는 것,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회사가 커지고 있었으니까.
매출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터졌다. 부실 대출, 횡령, 배임. 검찰이 들이닥쳤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그때 막내 아들이 나섰다. 모든 걸 자기 책임이라고 했다. 자기가 주도했다고 했다. 형들은 몰랐다고, 어머니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 회장은 말렸다. 그러나 아들은 듣지 않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들이 한 마지막 말이었다. 재판은 빨리 끝났다. 아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여 회장은 면회를 가지 않았다. 형들도 가지 않았다. 아무도 가지 않았다. 그것이 약속이었다. 아들 스스로 원한 약속이었다. 출소는 언제 했느냐? 2년 전입니다. 왜 알리지 않았느냐? 알릴 필요 없었습니다. 여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회사는? 아들이 물었다. 돌아갔다. 주가도 회복했다. 다행입니다. 형들은 지금 각자 계열사 대표를 맡고 있다. 잘 됐습니다. 너 덕분이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회사는 망했다. 어머니가 지키셨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의 말이 틀렸다. 자기가 지킨 게 아니었다. 아들이 무너져 준 것이었다. 아들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라져 준 것이었다. 왜 그랬느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제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다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담담했다. 후회가 없어 보였다. 그것이 더 괴로웠다. 돌아올 생각은 없느냐? 어디로요? 회사로.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그곳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사양하겠습니다. 왜?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어울리지 않느냐? 너도 내 아들이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십니다. 아들이 일어났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여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등이 구부정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언제나 곧게 펴고 다녔다. 잠시 후 아들이 돌아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두툼한 흰색 봉투였다. 이걸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다. 여 회장은 받지 않았다. 뭐냐? 열어보시면 압니다. 말해라. 돈입니다. 여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돈? 전세 보증금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서촌 쪽에. 여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다. 서촌. 오래전 산 집이었다. 작은 한옥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샀다. 그러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었다. 세를 주고 있었다. 그 집 말이냐? 예.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은 비서실에서 알아서 했다.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그건 회사에서 처리한다. 회사 돈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어머니 개인 재산입니다. 회사 돈과 섞으시면 안 됩니다. 여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의 말이 옳았다. 그러나 그런 걸 왜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다는 거냐? 예. 얼마나 들었느냐? 2억입니다. 여 회장은 숨이 막혔다. 2억. 이 아들이 어떻게 2억을 모았단 말인가? 어떻게? 모았습니다. 2년 만에 2억을 옥중에서부터 모았습니다. 여 회장은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가 무거웠다. 열어보았다. 현금이 빽빽이 들어 있었다. 10,000원권 다발들이었다.
왜 현금이냐? 그게 확실합니다. 여 회장은 돈을 꺼내 보았다. 낡은 지폐들도 있었다. 새 지폐들도 있었다. 하나하나 모은 흔적이 역력했다. 봉투 안에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접힌 종이었다. 여 회장은 펼쳐보았다. 손글씨였다. 아들의 글씨였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금액도 적혀 있었다. 2023년 3월 15일 30만 원. 2023년 4월 20일 25만 원. 2023년 5월 10일 40만 원.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적혀 있었다. 금액은 들쑥날쑥했다. 많을 때는 50만 원, 적을 때는 10만 원. 마지막 날짜는 이번 달이었다. 2026년 1월 20일 35만 원. 여 회장은 종이를 든 채 멈춰 있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그러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목소리가 갈라졌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어머니 재산을 지키는 일. 왜 내가? 제가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여 회장은 종이를 다시 보았다.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다. 처음엔 보지 못했던 글씨였다. 야간 수당, 특근, 보너스, 폐지 주어서. 마지막 메모에서 여 회장은 손을 떨었다. 폐지. 이 아들이 폐지를 주었단 말인가. 이게 무슨 짓이냐? 돈을 모으는 일입니다. 폐지를 주어서 주말에 했습니다. 일이 없을 때 여 회장은 봉투를 내려놓았다. 일어섰다. 걸을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다시 앉았다. 넌 내 아들이다. 압니다. 내 아들이 폐지를 주어 어머니 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느냐? 전화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그럼 어머니가 도와주셨겠습니까? 여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도와줬을까? 모른다. 아니,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 체면이 있었다. 자존심이 있었다. 무엇보다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회사를 망칠 뻔한 아들. 가문에 먹칠한 아들. 감옥에 간 아들.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이 종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이 아들은 5년 동안 혼자 감옥에 있었다. 출소 후 2년 동안 창고에서 일했다. 밤샘 근무를 했다. 주말엔 폐지를 주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억이었다. 왜?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여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손등에 떨어진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다. 어머니, 아들이 불렀다. 괜찮으십니까? 여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을 보았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왜 울고 계십니까? 모르겠다. 여 회장이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눈물이 계속 났다. 멈출 수가 없었다. 평생 울지 않았다. 남편 장례식 때도 울지 않았다. 아들이 선고받을 때도 울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미안하다. 여 회장이 말했다. 뭐가요? 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짊어진 것들, 내가 포기한 것들, 내가 외면한 것들, 다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잘못 없습니다. 있다. 아닙니다. 나는 너를 버렸다. 아니십니다. 버렸다. 감옥에 보내놓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출소했다는 것도 몰랐다. 어디 사는지도 몰랐다.
뭘 먹고 사는지도 몰랐다. 그래야 했습니다. 왜? 제가 원했으니까요. 여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었다. 나는 내 어미다. 어머니는 회장이십니다. 회장이기 전에 어미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여 회장은 봉투를 집었다. 아들에게 내밀었다. 이건 받을 수 없다. 왜요? 내 돈이다. 어머니 돈입니다. 내가 번 돈이다. 어머니를 위해 번 돈입니다. 나는 필요 없다. 필요하십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어머니는 그 집을 지키셔야 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사신 집입니다. 여 회장은 숨을 멈췄다. 그랬다. 남편이 산 집이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샀다. 조용한 곳에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다고 했다. 나중에 늙으면 둘이 살자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집에 살아보지 못했다.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여 회장은 그 집을 팔지 않았다. 세를 주었다. 왜 팔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다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 집이니까 지키셔야 합니다. 아들이 말했다. 그게 아버지와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여 회장은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처음이었다. 아들이 다가왔다. 여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지 않다. 괜찮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으냐? 저는 괜찮습니다. 여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이 손으로 짐을 날랐구나. 이 손으로 폐지를 주었구나. 손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프지 않으냐? 익숙합니다. 여 회장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놓고 싶지 않았다. 이 손을 놓으면 아들이 다시 사라질 것 같았다. 돌아오너라. 어머니, 제발 돌아오너라. 집으로. 저는 이제 그곳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주겠다.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아니어도 좋다. 그냥 집에 있어라. 어머니, 형들한테도 말하겠다. 다 용서하라고. 내 덕분에 회사가 살았다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느냐? 저는 제 삶이 좋습니다. 여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진심인 것 같았다.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이게 좋으냐? 예. 왜? 조용합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여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걸 기대했느냐? 아들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어머니뿐 아니었습니다. 형들도 회사 사람들도 세상도 모두가 저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느냐? 버린 게 아닙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 회장은 아들의 손을 놓았다.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좁은 골목이 보였다. 낡은 건물들이 보였다. 나는 너를 키우면서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없구나. 어머니,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여 회장이 돌아섰다. 중요하다. 자식에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행복하게 했다. 여 회장이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 걸었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 행복했다. 어머니. 그런데 나는 그걸 말하지 않았다. 표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게 약점이 될까봐. 그게 나를 약하게 만들까봐.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나는 강한 어미가 되려고 했다. 흔들리지 않는 어미가 되려고 했다. 그래서 너희를 멀리했다. 차갑게 대했다. 어머니는 잘하셨습니다. 아니다. 회사를 지키셨습니다. 회사를 지키고 자식을 잃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문제다. 여회장이 소리쳤다. 넌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아이였다. 넌 똑똑했다. 착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다. 그런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하느냐?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다. 희생이었다. 어머니, 너는 희생했다. 형들을 위해,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쳤다. 아들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래서 묻는다. 여회장이 말했다. 후회하지 않느냐? 긴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창밖을 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후회합니다. 아들이 말했다. 하나는 뭐? 어머니께 짐을 드린 것. 여회장은 숨을 들이켰다. 이 봉투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 걸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조용히 입금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드리지 말고. 너는 지금, 여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머니를 울게 했으니까요. 여회장은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손을 짚었다. 온몸이 떨렸다. 아들이 달려왔다. 여회장을 부축했다. 어머니, 너는, 여회장이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어머니, 왜 이렇게 나를 생각하느냐? 제 어머니니까요.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많이 해주셨습니다. 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회장은 아들을 안았다. 꽉 껴안았다. 아들의 몸이 딱딱했다. 살이 없었다. 뼈만 앙상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어머니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오랜만에 안아보는 것처럼. 둘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방 안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여회장은 아들을 놓았다. 얼굴을 닦았다.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다. 상관없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들이 물었다. 모르겠다. 여회장이 대답했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뭔데요? 너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든 할 것이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 여회장이 일어섰다. 봉투를 집었다. 이건 가져가겠다. 예. 그러나 조건이 있다.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와라.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왜? 형들은 내가 말하겠다. 어머니, 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로 온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매주 여기로 올 것이다. 이 좁은 계단을 올라서 알겠느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여회장은 미소 지었다. 눈물이 마른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고맙다. 제가요? 그래. 내가. 여회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짧게 자른 머리였다. 거칠었다. 그러나 따뜻했다. 이제 가봐야겠다. 조심히 가십시오. 너도 몸 챙겨라. 예. 여회장은 문 쪽으로 걸었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아들이 서 있었다. 문간에 서서 배웅하고 있었다. 다음 주 일요일. 여회장이 말했다. 저녁 6시.
집으로 와라. 예, 약속이다. 지키겠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난간을 잡았다. 흔들렸지만 괜찮았다. 1층에 내려와 뒤를 돌아보았다. 3층 창문이 보였다. 아들이 창가에 서 있었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 회장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차로 걸어갔다. 차에 올랐다. 문을 닫았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다. 여 회장이 대답했다. 서촌으로 가자. 서촌이요? 그래. 한옥 있는데. 차가 출발했다. 여 회장은 창밖을 보았다. 골목이 멀어져 갔다. 낡은 건물들이 사라져 갔다. 무릎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여 회장은 봉투를 열었다. 다시 그 종이를 꺼냈다. 날짜들을 읽었다. 금액들을 읽었다. 메모들을 읽었다. 야간 수당, 특근, 폐지 주어서 눈물이 또 났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속도를 높였다. 여 회장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돈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아들의 5년이 들어 있었다. 땀이 들어 있었다. 밤샘 근무가 들어 있었다. 주말에 폐지가 들어 있었다. 무엇보다 어미를 향한 마음이 들어 있었다. 여 회장은 결심했다. 이 돈은 쓰지 않겠다. 그대로 두겠다. 통장에 넣어두겠다. 아들이 다시 필요할 때 아들에게 돌려주겠다.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 이 돈은 증거였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쳤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 간직하겠다. 차가 서촌에 도착했다. 작은 골목길을 들어갔다. 한옥이 보였다.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차에서 내렸다. 한옥 앞에 섰다. 대문은 닫혀 있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이었다. 손을 뻗어 대문을 만졌다. 거칠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그러나 튼튼했다. 남편이 이 대문을 고르던 날이 기억났다. 꼭 나무 대문이어야 한다고 했다. 세월이 지나면 더 멋있어진다고 했다. 맞았다. 세월이 지나 더 멋있어졌다. 여 회장은 대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마당이 있었다.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여 회장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신발이 흙을 밟았다.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집안을 둘러보았다. 세입자가 깨끗이 쓴 흔적이 보였다. 마루는 윤이 났다. 창문은 깨끗했다. 여 회장은 마루에 앉았다. 봉투를 옆에 놓았다. 마당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남편과 살 수 있었을까?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둘이 이곳에서 늙어갔을까?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랬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이었을 것이다. 조금 더 따뜻한 삶이었을 것이다. 여 회장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입니다. 예, 회장님.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식사 준비해 주십시오.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알겠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5. 예. 나,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여 회장은 잠시 멈췄다. 막내. 막내요? 그래. 막내 아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예. 큰아들과 둘째 아들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일요일 저녁 6시 반드시 오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십시오. 이 집 세입자 이사 간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새놓지 마십시오. 예, 그럼 비워두십시오. 오래 비워두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여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시 마당을 보았다. 감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았다. 잠시 머물다 날아갔다. 하늘로 사라졌다. 여 회장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다.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일요일. 아들이 온다. 막내 아들이 집에 온다. 5년 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떨어져 있었는지도 몰랐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멀리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시도는 해야 했다. 늦었지만 시작은 해야 했다. 여 회장은 일어섰다.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대문을 닫았다. 차로 돌아갔다. 집으로 갑시다. 예, 회장님. 차가 출발했다. 여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온몸이 무거웠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오래된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다.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히. 여 회장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아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차는 저녁 도심을 달렸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 회장은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창고에서 일하고 폐지를 줍고 좁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들.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바꿀 수 있었다. 여 회장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2억. 아들이 5년간 모은 돈. 이 돈의 무게가 느껴졌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니었으니까. 사랑이었다. 말하지 않은 사랑. 표현하지 못한 사랑.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사랑. 여 회장은 처음으로 이해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자기는 몰랐다. 이제는 알았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이 열렸다. 차가 안으로 들어갔다. 여 회장은 차에서 내렸다. 집을 올려다보았다. 큰 집이었다. 너무 컸다. 혼자 살기에는. 그러나 일요일에는 5명이 모일 것이었다. 어쩌면 그날 이 집이 처음으로 집다워질지도 몰랐다. 여 회장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집이 환해졌다. 2층으로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의자에 앉았다. 봉투를 다시 열었다. 그 종이를 꺼냈다. 펼쳤다. 날짜들을 다시 읽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이 날짜들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하루들이 있었을까? 어떤 밤들이 있었을까?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이 돈을 모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모았다. 2억을 모았다. 왜? 어미를 위해서. 여 회장은 종이를 가슴에 댔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울어도 괜찮았다. 이제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 설령 누가 본다 해도 괜찮았다. 이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이 눈물은 깨달음이었다. 후회였다. 그리고 희망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여 회장은 눈을 떴다.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그 옆에 봉투를 놓았다. 서랍을 열었다. 액자를 하나 꺼냈다. 오래된 액자였다.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 여회장, 그리고 세 아들. 5명이 함께 찍은 사진. 막내 아들은 그때 10살쯤 되어 보였다. 웃고 있었다. 환하게. 여회장은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언제부터 그 눈빛이 담담해졌을까? 자기 탓이었다. 자기가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꾸겠다. 늦었지만 바꾸겠다. 여회장은 액자를 책상 위에 세웠다. 사진이 종이와 봉투를 바라보게 했다. 일어섰다. 창문으로 걸어갔다. 커튼을 걷었다. 밖이 보였다. 정원이 보였다. 어두웠지만 윤곽은 보였다. 나무들이 서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회장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얼굴에 닿았다. 시원했다. 심호흡을 했다. 깊이, 천천히, 내쉬었다. 다시 들이쉬었다. 살아있었다. 아직, 그리고 아들도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여회장은 창문을 닫았다. 책상으로 돌아왔다. 앉았다. 종이를 다시 집었다. 마지막 날짜를 보았다. 2026년 1월 20일. 얼마 전이었다. 아들은 그때까지도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회장은 펜을 꺼냈다. 종이 맨 아래에 썼다. 2026년 1월 31일. 받음. 그리고 이름을 썼다. 자기 이름을. 종이를 접었다. 봉투에 다시 넣었다. 봉투를 서랍에 넣었다. 잠갔다. 이 봉투는 여기 있을 것이었다. 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으면 아들에게 돌려줄 것이었다. 유언장에 쓸 것이었다. 이 봉투는 막내에게 주라고. 아들은 그때 알게 될 것이었다. 어미가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것을. 왜? 너무 소중해서, 너무 의미가 커서. 여회장은 서랍을 쓰다듬었다. 안에 봉투가 있었다. 느껴지는 것 같았다. 고맙다.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고맙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아들한테일 수도, 남편한테일 수도, 자기 자신한테일 수도 있었다.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소리내어 말한다는 것이었다. 여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을 껐다. 침대로 갔다.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두웠다. 고요했다. 눈을 감았다. 일요일이 기다려졌다.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